자,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네, 이정호 전문가. 네, 지금 현재 연일 이어지는 비 소식 속에 우리 시장은 오히려 계속해서 굉장히 좀 뜨거운 모습들을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뜨거운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조금 내 종목들로 체감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러한 체감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투자의 신 1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등 장세에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확실하게 좀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진단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님, 네. 오늘 장세에 대해서 또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또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원래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의 CPI 불안감으로 먼저 하락세가 나왔는데 우리 장은 어떻게 보면 장 초반에 약간 그런 불안 심리가 있었지만 결국에 종가에는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거 미국 장이랑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러면서 오늘 좀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못했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불안감, 그 불안감도 있겠지만 코스피의 2500 회복 이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CPI 지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9%대만 안 넘긴다라면 시장의 반응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저도 약간 그거에 이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장을 보셨나요? 근데 저도 뭐 거의 비슷한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얼마가 남지 않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약간은 이제 숨죽이는 장세가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일정을 보게 되면 CPI 지수 발표를 필두로 해서 일괄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까지 쫙 이어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그 다음 날에 연준위원회 연설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낮게 나오는 것은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낮게 나올 것은 예상을 하는 바이되 지금 현재 연준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긴축을 조금 더 강한 강도로 실시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은 약하게 실시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준의 어떤 이 발언들을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조금 숨죽이고 있는 그러한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CPI 지수 발표, 그 다음에 이 연준 위원들의 어느 정도 이 발언들이 지나가야지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면서 자, 역시나 이러한 이 굵직한 일정들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종목 진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참여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화 담당자가 애타게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 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종목 받아서 바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지금 종목 남겨주셨는데 동국 SNC 7,750원에 5% 있습니다. 매수가 다 가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동국 SNC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 풍력 관련주로 시장의 인식을 다가오고 있는데 핵심 부품이 윈드타워 자체 기술로 생산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력보다. 네, 근데 풍력도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왜 태양광 풍력이 시세를 받고 있냐? 라고 본다라면 바로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느 정도 신재생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겠다. 세금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저는 조금 요즘 같은 시장에서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좀 느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코로나 이후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돈을 풀었는데 그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중간 선거 관련해가지고 약간 눈치 보기식으로 돈을 풀고 있다라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그런 이슈를 갖고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갈 때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 풍력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중에서 풍력, 지금 제일 언픽으로 보고 있는 건 CS 베어링인데, 동국 SNC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나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드리냐면, 지금 지독한 박스에 갇혀서 기나긴 행보를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네. 물론 1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진입하신 지가 꽤 오래된 걸로 나옵니다. 거의 1년이 넘는 투자 기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까지 다 왔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익절이나 약손절로 나오신다라면 약간 기간값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풍력 관련주를 팔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시장에 알아보고 있어도 어차피 돌고 돌아서 태양광 아니면 풍력 이쪽으로 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가가 다 와갔다고 해가지고 정리해서 나오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CS 윈드를 먼저 보면서 풍력 관련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 비슷한 흐름세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박스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떻게 본다라면 CS 윈드가 먼저 치고 나와줘야 동국 SNC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요즘 같은 시점에서 어느 정도 호재도 있고 차트상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들도 만들어주고 있다, 풍력 대장주가. 그러면 덩달아서 동국 SNC도 따라갈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시장의 대장주라고 인식되었던 CS 윈드 그리고 태양광의 OCI 이런 것보다는 좀 대장주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태양광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잘 가고, 풍력 관련주는 CS 베어링 그리고 삼강에너지가 잘 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동국 SNC 이 종목도 그만큼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고 풍력 관련주 중에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7,750원, 진입가가 7,750원인데 그럼 목표가를 얼마만큼 잡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표가를 거의 10,000원 부근인 9,000원 부근에서 1차를 보시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0,000원 이상인 11,000원까지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결실이 이제는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이 취임 이후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취임할 때 정책으로 내세웠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마무리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중간 선거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패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어느 정도 상한을 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는 좀 중장기적인, 그리고 이번 연도가 아닌 내년까지도 볼 만큼 그만큼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진입가보다 높은 1차 목표가 9,000원 부근에서 1차 목표가를 보시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1,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밑에 하단 부분 한 5,000원 이하로 왔을 때는 그냥 더 담아가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굳이 그래서 손절가는 따로 말씀 안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을 주신 종목이에요.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디가 조금 읽기 힘들 것 같은데, 뚜따다 님께서 이제 화성 밸브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아이디 읽기가 어렵네요. 자, 지금 이 화성 밸브에 대해서 이제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 이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은 테마성의 움직임을 좀 탔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고, 이제 꽤나 긍정적인 수급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종목이 왜 올라왔는지 이 부분을 조금은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올라왔냐라고 했을 때,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장마가 계속해서 좀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 수해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죠. 오늘 밤이 이제 조금 고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젯밤에도 정말 뭐 굉장히 서울 지역에서 이 큰 수해 피해가 이제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속보들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물 피해가 계속해서 좀 커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밤에도 비가 좀 굉장히 많이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이 큰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먼저 뭐 인선 ENT나 코엔텍 같은 종목들, 이제 주로 장마 이제 철에 이 폐기물 관련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인선 ENT나 코엔텍 같은 이제 종목들이 오늘 좀 상당히 크게 상승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화성 밸브를 포함한 이제 상하수도 정비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성 밸브, 그 다음에 뭐 프롬파스트, 그 다음에 뭐 뉴보텍,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상하수도 배관을 정비를 한다라거나 혹은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 밸브 관련해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매수 문의를 주셨어요.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리스크가 없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싶거든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화성 밸브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완전히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 거죠. 물론 화성 밸브가 우리나라 뭐 밸브 관련해서 1위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지금 현재 올해 2분기에 실적이 조금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큰 폭의 어떤 실적 성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업종 자체가 실적이 실질적으로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업종 자체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어떤 이 수혜의 이 반사적인 수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뭐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하천들이 범람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적인 수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히 테마주로 보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대응이 들어가야 적절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상당히 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어느 정도 윗꼬리를 그리고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윗구간에 상당히 두터운 매물들이 쌓여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화성 밸브를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크지가 않죠. 지금 보게 되면 한 6,800원 정도에 진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한 5%에서 6%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장마가 지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비가 계속해서 많이 오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6,000원 초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태인데, 굳이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딱 오늘이 지나가고 이제 내일 정도가 됐을 때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 진입을 하시려면 오늘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어제 저녁에 이제 장이 끝나기 전에 미리 조금 장마 피해가 커질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조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장마 피해가 어제 상당히 심했었는데, 만약에 어제보다 오늘 더 심하다라고 하면은 탄력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제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상태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현재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이제 장마에 대한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쪽, 새롭게 앞으로 올라올 만한 이슈를 보유한 종목으로 접근하자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나온 종목인데, 몬트리올 아들의 키다리 스튜디오 7,100원에 5% 비중은 작지만 수익이 났는데 이제 매도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웹툰 관련주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레진 코믹스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가입자 수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입하신 날짜도 어떻게 보시면은 6월달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추세에 이때서 딱 괜찮은 종목을 골라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제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종목들이 뭐랄까 6월
6월달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큽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때까지의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을 만들었던 부분까지,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컨텐츠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이 은근슬쩍 오르고 있는 게 지금 웹툰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DNC 미디어 그리고 대현 미디어가 있는데, 이 키다리 스튜디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웹툰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웹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영상 컨텐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웹툰 그리고 웹소설 이런 걸 관련된 작품들을 나올 추세니까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나라 K 컨텐츠가 이제는 어느 정도 대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키다리 스튜디오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상승 추세도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본다라면 기존의 박스권 하단 구간이 13,000원 구간까지 조금 노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왜냐면 이런 웹툰 관련주 중에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못 나오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저는 이 웹툰 그리고 컨텐츠 약간 이런 부분은 약간 성장성이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대주주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DNC 미디어도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DNC 미디어를 좀 유심히 보는 경향도 있고,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다우그룹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현금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속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매도보다는 목표가를 13,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때까지 온다라면 재차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부분이 18,000원 부분까지도 노릴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트라는 게 한 번에 박스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박스권 이탈 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3,500원 정도 노리시고, 2차 목표가는 이때 추세를 보고 좀 장기간으로 끌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18,000원까지 노리시고, 아니다, 이때에서 여기서 추세가 깨진다라고 하면 12,500원 정도의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푸른 하늘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종목이에요. ISC 30%에 31,000원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제 치포 동맹이 최근에 좀 굉장히 핫하죠. 가입 관련해서 계속 조정을 받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ISC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 기업적인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죠. ISC가 지금 현재 기업적인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뭐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반도체 소켓 관련해서는 뭐 국내 1위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꾸준하게 이러한 이 점유율은 가져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또 꾸준하게 이 실적이 시장 뭐 예상치를 웃도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상당히 이 기업적인 내용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뭐 반도체가 지금 현재 기업적인 내용들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인 변수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ISC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업적인 내용은 너무나도 좋지만 조정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IS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 반도체 쪽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많았죠. 먼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자체는 당장에 좀 괜찮게 나오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D램이나 혹은 뭐 낸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수익성 자체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뭐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은 우중충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 이 반도체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법안이 통과가 되니까 이제 여태까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미뤄왔었던 미국 부지에 새롭게 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1차 벤더나 2차 벤더사들이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또 차올랐었는데 이제 또 치포 동맹을 하면서 역시나 미국의 주도하에 이 반도체 기술들을 협업을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는 이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쪽의 의존도가 동시에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만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나머지 한 나라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이 실적이나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섹터들이 어떤 이 대내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약간은 이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좀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 ISC 같은 경우에 일단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ISC가 지금 현재 최근에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어느 정도 꺾어 놓기는 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일단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만 원 부근, 그 다음에 2차로는 한 28,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을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와서라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의 흐름이 조금 괜찮아져야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IS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기간을 길게 보시되 지금 현재 비중이 너무 많으십니다. 비중이 조금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비중을 축소를 해놓고 향후에 저점을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왜냐라고 하면 ISC가 지금 현재 기업적인 내용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올해 뭐 역대급 매출, 영업이익 나와줬고, 그 다음에 3분기에도 이러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라는 큰 틀이 좋지 않다 보니까 ISC도 이러한 이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세는 당장의 하락이다 보니까 일단은 내일 정도 흐름 추가적으로 보고 매수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은 좀 어느 정도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안내드린 1차 지지라인 3만 원, 그 다음에 2차 지지라인 28,000원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놓는다라고 하면 ISC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최근의 내용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돌려놓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 ISC 같은 실적주들, 대형주들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싸게 사느냐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IS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을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추세 하락을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지를 보여주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굳이 높은 단가를 고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줍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수가 이탈하면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지지라인 보여주면서 고개 돌려줄 때 그때 오히려 비중 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 현재 8월 시장 굉장히 좋잖아요. 이번에 CPI 지수 발표 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 발표 잘 넘어가면 시장에 큰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또 돌릴 만한 구간 굉장히 잘 나와줄 거니까 굳이 뭐 한 종목에 매여있기보다는 다른 종목들 좀 돌려주다가 그러다가 ISC 어느 정도 좀 다시 매수할 만한 구간이 왔을 때 그때 오히려 좀 더 싸게 접근을 해보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너구리 님이 요새 엔터주들 잘 가는데 큐브엔터 휘발주자로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큐브엔터 대표적으로 아이돌 그룹, 여자아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잘 못 가요. 네, 여자아이돌이 인기에 비해서 주가는 잘 못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엔터주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그렇다고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 약간은 아니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종목이 이 4월달, 3월달 말 이때 왜 올랐는지부터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때는 NFT 관련 이슈로 해서 올랐습니다. 시장은. 그리고 나서 여자아이들이 컴백을 했는데도 약간 약간 그의 주가 탄력은 못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약간 인기에 비해서 주가는 잘 못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여자아이들이
월드 투어, 미국까지 월드 투어를 가서 돌고 왔는데도 주가는 그렇게 상승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컴백 이슈만 나와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투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면 뭐 하반기까지 더 봐도 된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데, 이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약간 엔터주에서 약간 소외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어설프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급등이 나올 때 짧게 단타적으로만 노리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왜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엔터주들을 보신다면 SM부터 보겠습니다. SM도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죠. 네. 차트를 보시면 SM 차트, 네. 그리고 JYP까지. 네. JYP도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시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YG까지도. 네. 본다라면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큐브 엔터를 본다라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잘 못 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하이브랑 흐름이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인 하락세 이후로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거지, 지금 다른 엔터주, 엔터 3, 4랑은 다른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 종목이 어떻게 본다면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약간 고가권 돌파하는 매물대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차분한 거, 약간 변동성이 없는 장세에 들어가서 약간 거래량이 터질 때 수익 보고 나오시는 전략, 이것도 뭐 각자의 성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투자를 좋아하신다라고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는 봐요. 근데 기간값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다른 지금 다른 엔터 3사들보다는 더 많은 기간값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키 맞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뭐 반도체가 간다, 그리고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가 나오고, 2차 전지가 간다,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엔터, 게임 이쪽은 약간 개별 성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SM 그리고 JYP 그리고 YG가 잘 가는 이유는 지금 다 어떻게 본다면 걸그룹들의 컴백 이슈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여자 아이들이 지금 월드 투어까지 다 마치고 이제는 다 휴식기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투자를 한다는 거는 약간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다시 뭐 NFT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다시 엮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걸 노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너무 먼 미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할 경우에는 약간 기간값은 들어갈 거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수익은 어느 정도 보장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121평선이 17,000원 부근까지는 가볍게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기간값이나 이런 부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기간값을 다른 지금 3사, YG, SM, JYP에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우리 박지혜 님께서 한신기계 25%에 9,900원 보유하고 계시고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신기계가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원전 쪽이 과연 이 언제 올라올 것인가 라고 이제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우리 정부의 가장 메인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원전이죠. 원전 생태계를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원전 채광국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 현재 정부의 가장 주요한 정책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원전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이 되실 거고,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해서 충분하게 또 기술력을 보유한, 이 컴프레셔 관련해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전에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죠. 약 한 3,000원 정도 구간에서 14,000원 정도 구간까지 해서 약 한 400%에서 500% 정도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던 원전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때문에 충분히 힘은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 이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줘야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원전의 어떤 이 진척 속도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원전 수출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환수원에서 계속해서 수주권들을 따내오고 있죠. 뭐 캐나다나 핀란드, 그 다음에 뭐 이집트, 사우디 등등 해서 굉장히 이제 해외 쪽에서 이 원전에 대한 수주권들은 따내오고 있고, 그 수주의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또 납품사가 될 것이다. 중간 공급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련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한신기계가 이미 저점에서 약 한 14,000원 구간까지 400~500% 정도의 큰 상승이 나왔죠.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의 성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원전에 대한 현 정부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사실 이 한신기계는 이 저점 대비 200% 이상 올라와 있는 주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주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신기계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먼저 원전이 조금 이 빠르게 진척이 되면서 지금 현재 어떤 뭐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가셔야 되는 어떤 수주권들이 어느 정도 눈에 보여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원전이 새롭게 또 건설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나와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 빨리 복원해라 라고 하면서 2024년까지 뭐 새롭게 뭐 원전을 건설을 한다라든지 혹은 뭐 미뤄졌던 원전들을 다시 또 재건설한다라든지 혹은 뭐 지원금에 대한 뭐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전은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때 탄력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이러한 흐름으로 이제 예를 보여줬던 게 뭐 시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인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실적도 충분히 올라오기는 했지만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됐었던 그러한 이제 종목들이었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을 보였었고 아직까지 그러한 기대감이 남아 있었고 지금 현재 주가도 여전히 비싸다라는 시장의 인식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전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고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이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야 추가적으로 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대응을 어떻게 또 단기적으로 해야 되느냐. 일단 지금 현재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원전 관련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시장에서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원전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지지를 보여주는 구간인 약 한 8,500원 부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지켜줘야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주가를 올릴 만한 힘을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 모아주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현재 구간에서 사 모아주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상승을 노리도록 하되 너무 큰 상승을 노리는 건 조금은 힘들 수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매물대가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두텁죠. 일전에 매매를 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 한 9,500원 위에서부터는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매물대를 이겨내 주려면 일전에 원전을 끌어올렸던 어떤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이전의 기대감, 신정부가 들어서고 원전을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라는 그 이상의 기대감을 당장에 나타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 근처에 오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한번 정리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들은 완전히 이슈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반등 목표가 9,500원, 그 다음에 2차 반등 목표가는 1,200원 설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근처에 반등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고 향후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테마주들도 어느 정도 이 동일한 궤도겠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때 저점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집이 된 단가 대비 저점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단가는 조금은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일단은 반등 목표가 오게 되면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줄여놓고 향후에 다시 한번 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나왔는데요. 네, 빠라빠라빠. 안녕하세요. 현대바이오랜드 18,050원. 비중 10% 매수가까지 힘들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왔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본다면 매수가까지 갈 거다라고 결론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이 현대바이오랜드가 어떤 회사냐? 화장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약품 원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바이오랜드라고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회사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의약품 관련 사업은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한 지금 3% 이하입니다. 이게 점차 확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회사의 가장 큰 매출에는 화장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 관련주들이 잘 못 가고 있잖아요.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클리오가 약간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상승했던 모습세가 나오고 화장품의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을 보자면 약간 주가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즘 그래도 다른 화장품의 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세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상한가까지도 갔습니다. 8월 1일 날. 이 8월 1일 날 상한가를 간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점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관값이 결치고 나온다라면 무슨 호재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현대바이오랜드가 어떻게 본다라면 큰 우여곡절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SKC에서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화장품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약간 기대감도 생길 수도 있는데 약간 주가는 그거에 비해서 약간 못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 2020년도에 큰 상승세 이후로 지금 계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오고 있다. 근데 이 하락 추세를 어느 순간에서 한번 깨준다라면 다시 한번 이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문제는 근데 강한 매물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진입가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이 이상 올라가는 여력은 꽤 큰 거래량이 동반하고 아니면 재료가 동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장기간으로 만들었던 매물대는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그만큼 관심이 가질 만한 이 종목의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화장품이 이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화장품이 나올 재료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중국이 코로나 이슈가 너무 나오고 있고 봉쇄나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제로 코로나가 된다면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단기적인 상승세는 나온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바이오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겠죠. 네, 그걸 노려가지고 이제 진입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은 10% 정도 들어갔지만 진입가 부분 얼마 전에도 한번 터치를 해줬는데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그만큼 여기 매물대가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급 현황을 보시면 8월 2일 날 수급 현황을 보시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습니다. 8월 1일 날. 그러니까 이 주가는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8월 2일 날 그나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뒀지만 지속적으로 팔았던 물량을 다시 흡수한 것 뿐이다 라고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슈는 중국 코로나, 이 제로 코로나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화장품주들의 반등세가 나온다라면 절반 정도는 비중을 덜어내시고 나머지 목표가는 2만 원 부근까지 노리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종목 유튜브 종목입니다. 이제 허허허님께서 위지 스튜디오 28,000원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위지 스튜디오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컨텐츠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역시나 가장 이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1분기, 2분기에 좀 심했었던 섹터가
이제 뭐 최근에 게임주도 그렇고요. 이제 뭐 위직 스튜디오를 포함한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이 압박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실적이 조금씩 괜찮아질 거다 하는 인식이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 게임주들 최근에 뭐 카카오 게임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 등등등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지금 뭐 쇼박스라든지 버킷 스튜디오 등등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지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좋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가만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가장 좀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또 담당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한산 보신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거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산 제작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넷플릭스 일본에서 이제 1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김희섬 배우님이 나오는 이제 블랙의 신부라는 드라마가 이제 또 일본에서 1위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뭐 드라마나 영화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투자한 그러한 이제 컨텐츠들이 굉장히 조금 좋은 어떤 성적들을 내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위직 스튜디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반기로 이어지면서 이 위직 스튜디오를 포함한 전체적인 메타버스 쪽,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이 메타버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와 그 다음에 영화, 뭐 드라마 제작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수직 계열화를 성공적으로 잘 맞췄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실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많이 나왔고 아직까지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충분히 또 급등할 만한 그러한 힘은 충분히 또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조금 대응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면, 일단 최근에 굉장히 저점 라인은 잘 잡아준 모습입니다. 저점 라인은 최근에 좀 굉장히 잘 잡아줬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개를 돌려주는 그러한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 이제 이 구간에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26,000원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가 28,000원이신데 지금 보게 되면 26,000원 구간에 이 단기 매물대가 한 차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구간을 소화하는 그러한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에 뭐 계속해서 순 매집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구간은 소화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냐? 약 한 3만 원 근처 부근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만 원 근처 부근에 굉장히 좀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3만 원 구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 물량들을 한 차례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늘려주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늘려주는 구간이 나올 때 그때 오히려 저는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힘은 잘 모아놓은 상태고, 그러면서 지금 앞선 물량들을 충분히 또 소화를 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오히려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앞선 물량들을 소화해주고 눌려줬을 때 비중을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서 결론적으로 3만 원 정도 구간을 노리고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극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28,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기간은 조금 기다리셨겠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고 이 앞서서 있는 단기적인 물량,
26,000원에서 28,000원대까지의 물량들을 소화를 한 차례 해주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 접근을 하자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내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가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언팩 이게 언제 시작했냐? 2009년 6월 15일 날 첫 개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각 나라별로 막 띄엄띄엄 하다가 이러면 너무 소비가 많이 크겠다라고 돼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큰 행사를 만들어 버린 게 바로 언팩 행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점차 커지면서 이제 상반기에는 S 시리즈 1월달, 2월달 중에 발표를 하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Z 시리즈를 발표를 합니다. 네, 8월, 9월인데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8월 10일. 미국 시간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 네, 중요한 이슈가 바로 여기서 갤럭시, 플립, 폴드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갤럭시 판매량을 본다라면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폴더블 폰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리즈 4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1 그리고 2 2 같은 경우는 약간 5G를 2로 보는 경향이 있고 3는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신 작년에 핫했던 그 갤럭시 폴더 3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갤럭시 판매량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Z 시리즈 1 이게 19년도에 37만 대, 그리고 20년도에 210만 대, 그리고 21년도에 800만 대가 판매가 됐는데 이번 연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게 1,500만 대입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수치가 엄청 커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 프리미엄 폰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립 관련주들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1,000만 대 이상 판매가 된다라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서 부품의 효율화 그리고 수율 안정화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면 이번에 기로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본다라면 폴더블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KH 바텍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8월 11일 날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될 당시에는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왔는데 진짜 출시하고 나서는 더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냐? 라고 저는 본다라면 이때 톰브라운 네이션이 되게 핫했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리셀가 그러니까 새 제품을 사서 되팔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거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붙은 경우가 나오면서 이 폴더블 폰을 어떻게 보면 시세를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어떻게 본다면 약간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또 어떤 명품 브랜드랑 협업을 하면서 이 프리미엄 폼을 더욱더 가치를 높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언팩 행사 이후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출시 이후로 주가는 더욱더 상승 탄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KH 바텍 이 종목 또한 공개 이후 출시 이후로 상승했던 모습세가 나왔고 그 다음 종목 파인테크닉스도 똑같습니다. 네. 출시 공개 이후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바닥권 그 다음에 물량을 돌파해주면서 출시 이후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는 다시 하락했던 모습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변동성이 발생을 하니까 충분히 수익 날 구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이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 이 종목을 볼 때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왜 갤럭시 Z3가 흥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전작인 S21이 약 51만 대가 판매됐지만 Z 시리즈는 약 92만 대가 사전 예약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수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Z4가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 판매 대수가 약 100만 대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작인 S22가 사전 예약 판매량이 100만 대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Z4 관련 이게 사전 예약 물량이 100만 대 이상이 나온다라면 이번에 폴더블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욱더 나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8월 달에 앞으로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7월 달에 저는 사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7월 달에 양호하게 들어와 주면서 역시나 이런 외국인 수급들이 시장을 조금 끌어올려주는데 큰 힘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저번 달에 처음으로 2조 이상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수급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이러한 수급 흐름이 어느 정도 대형주에 조금 많이 쏠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전체적으로 반등이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삼성 SDI 등등 해서 굉장히 대형주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대형주 쪽에 쏠렸던 수급이 이제는 어느 정도 풀려나가면서 순환이 굉장히 조금 빠르게 돌만한 시장이 곧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7월 10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연준 의원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 달보단 당연히 어느 정도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연준에서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9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고용지표 잘 나왔죠. 그 다음에 미국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약 전체 기업의 75%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는 괜찮고, 경기는 괜찮으니까 긴축을 강하게 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연준의 스탠스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코스피가 지금 현재 2,500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살짝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약 한 이제 2,400 정도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이 대형주에 쏠려 있었던 수급들이 이제 풀려 나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8월 달 그리고 9월 FOMC까지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베어 마켓 랠리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반등이 나왔지만 본격적인 어떤 시장 매매하기 좋은 환경은 지금부터다. 때문에 지금부터 매매를 할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자, 벌써 이제 투자의 신 1부 마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굉장히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지만 역시나 기회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팁들 투자의 신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